안녕하세요. 성화중학교 체육교사 이수정입니다. 운동 영상 잘 따라 해보고 오셨죠? 한 번씩이라도 꼭 따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과서 설명 들어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체력과 측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건데요. 이따가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팝스 측정하는 동작 같은 거를 선생님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보고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열기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뭐 지금은 체력이 여러분들 좀 좋겠죠. 뭐 중학교 3학년이면 뭐 지금 뭐 뼈도 뭐다 씹어 먹을 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선생님처럼 나이를 먹고 그러면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예전에 선생님도 뭐 밤새 PC방도 가고 밤새 뭐 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 12시만 되면은 눈이 껌뻑껌뻑 감겨가지고 뭐 놀 수가 없어요, 놀 수가. 그러니까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이제 논다라는 말이 이런데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가생활 즐길 수 있으려면 체력이 좋고 건강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건강과 체력 평가의 이유와 자기 존중이란 말이 있는데 너무 말은 좀 어렵지만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과 체력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읽고 넘어가자면 건강하다고 체력이 무조건 좋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체력이 좋으면 대체로 건강하단 말을 듣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체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체육이랑 좀 연관을 하자면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신체적인 부분은 이제 체육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서 여러분들 건강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이 도구를 이제 이 팝스라고 해요. 1학년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마 측정을 했었을 거예요. 선생님 때는 팝스가 없었고 체력장 제도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함께 뭐 오래 달리고 제자리 멀리 뛰고 해가지고 내 등급을 이제 뭐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팝스도 그와 같게 여러분들에 맞춰서 이제 나온 건데 팝스가 이제 체력장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전에 체력장은 무조건 단순 1회밖에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기 말에 한번 딱 하고 그냥 이 사람은 1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팝스 같은 경우는 연 2회 그리고 연 4회까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 학기 초랑 학기 말에 이제 기록된 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상승 정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어떻게 보면 수준을 높여주는 이제 좀 질적인 평가 제도라고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비만과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강 체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 제도는 비만 그리고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거지 너무 운동 능력만 보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보단 3등급 그러니까 내 운동 능력이 내 체력 수준이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로 이제 만들어진 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 학생 평가 제도 같은 경우는 측정 방법이나 측정하는 이 도구들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볼 건데요. 건강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뭐 중세부터 르네상스, 현대 가면서 어, 인식이 달라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대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크고 힘이 셌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거고 중세에는 군인이 될 수 있는지 그때 이제 전쟁이 많았으니까 현대에는 이게 써 있습니다. 개인의 활기찬 삶의 유지에 대한 잣대를 제공하는 평가입니다. 내가 3등급 정도 된다면 건강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라는 게 건강하다라는 말을 지표가 됐다는 거죠. 군인이나 뭐 힘센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력 평가 자기 이해로 넘어가 보면 체력은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의 기본이다라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력이 있고 건강해야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 평가를 해서 내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맞는 어떻게 보면 운동법을 또 익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력 요소별 측정 수준 파악, 운동 처방과 운동 계획은 이 단계를 얘기해요. 일단은 내가 측정을 해놔야 내 수준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처방을 좀 한 다음에 운동 계획을 세워야 내가 이제 계속 꾸준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영상 찍어주는 운동들은 여기에 모든 운동들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을 했어요. 뭐 쓸데없이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근력, 근지구력 같은 경우 용어 설명을 조금 간단히만 해볼게요. 근력은 말 그대로 근육이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힘이에요. 힘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힘을 측정하는 거고요. 심폐지구력은 말 그대로 심장과 폐의 지구력입니다. 오래 달리고 이런 것들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죠.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 근력과 근지구력이 아니라 볼펜 세게 잡는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심폐지구력 같은 체력이 뒷받침되어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 영상에서 선생님이 교과서 영상 참고하라 그랬는데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동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근력 근지구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성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유연성이 좋습니다. 살이 찐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 스모 선수나 헤비급 격투기 선수들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뚱뚱한데 유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극한의 운동신경을 올리려면 제일 필요한 운동이기도 해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순발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운동 능력,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지표보단 운동 능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정도 순발력은 필요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체 구성은 내 몸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건데 이런 검사는 보통 이제 BMI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뭐 주간 학습 계획 때 이제 낸 적이 있었는데 BMI 측정은 자기 키를 몸무게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 선생님은 키가 186에 몸무게가 98kg인데 어떻게 보면 BMI 지수로는 선생님은 비만인데 인바디 영상 BIA라 그래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선생님은 정상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BMI 같은 경우는 그냥 키를 몸무게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좀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BIA라 그래서 인바디 측정은 보건소 가서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측정은 못하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BIA 저 체지방 측정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보건소 직원들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을 해서 내 지방, 몸에 있는 근육이 얼마나 있고 내 몸에 지방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측정은 이 그림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에서는 측정하는 자세는 보지 말고 오래 달리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력이란 근육의 최대 수축 능력, 근지구력은 힘을 지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력이랑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지금 팔굽혀펴기도 있고요. 그리고 악력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악력기를 활용을 하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려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심폐지구력 측정하는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여기 지금 셔틀런이라고 해서 스텝 검사를 많이 하는데 셔틀런 왕복오래 달리기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20m 거리 출발점 도덕하면 되돌아보지 않고 다음 신호 기다렸다가 노랫소리에 맞춰서 뛰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심폐지구력 측정할 수 있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스텝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스텝 검사는 뭐냐면
스텝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서 심박수를 측정을 할 거예요. 운동 전과 운동 후에. 그걸 측정해서 내 심폐지구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가장 단순했던 이 오래 달리기. 네, 오래 달리기 걷기 몇 분 안에는 아니고 1600m를 뛰어서 몇 분 안에 들어왔는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한 방법이기도 한 이런 것까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면은 이제 좌전굴이라고 해서 유연성을 측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일 고통스러워하죠. 아마 손끝도 안다는 친구들 많죠. 그죠? 마이너스. 뭐 1도 안 나오고 뭐 10은 뭐 고사하고 마이너스인 사람들이죠. 이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를 손을 닫고 쭉 갔을 때 요 허벅지 뒤쪽이 얼마나 유연한지에 대한 측정입니다. 허리도 얼마나 유연한지에 대한 측정이고요. 그래서 임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좌전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순발력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리 멀리 뛰기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뛰는지.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세만 가르쳐 준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등교 수업 했을 때 선생님이랑 자세 배워보고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m 달리기 같은 경우도 같은 달리기지만 오래 달리기랑 같은 달리기지만 순간적으로 빠르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순발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체 구성 측정학인데요. 이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인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BMI는 여기 써 있는데 키를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판단하게 만들어진 지수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선생님 키가 186이라고 하면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186cm니까 1.86m겠죠. 그러고 키를 미터로 계산하여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판단하게 만들어진 지수인데 이거를 선생님 몇 킬로예요? 아니죠. 선생님 잘못 말했다. 몸무게를 키로 나눠야 됩니다. 선생님 몸무게 98kg죠. 98kg을 1.86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계산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를 미터로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수가 나올 거예요. 평균 지수인 사람들은 이 정도. 과체중, 비만. 선생님은 아마 이 비만에 나오는데 사실은 비만은 아니지만 이 지수로 봤을 때는 비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측정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체지방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근육량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과제 제출했을 때 인바디를 이제 측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인바디에 나와 있는 이제 골격근량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량입니다. 그리고 체지방량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지방량입니다. 그리고 뭐 제지방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제지방은 체지방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제지방이라 그래서 같은 지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BMI 같은 경우는 자기 몸무게,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계산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수분, 뭐 기초대사량 이런 말이 있는데 기초대사량이란 말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기초대사량이란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 정도 대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살이 빠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아무리 먹어도 막 살 안 찌는 체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기초대사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초대사량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높이려면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육량이 몸에 많다는 소린 그만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열량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요요 현상도 줄일 수 있고 몸매 유지를 하는데 되게 필요하니까 물 많이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근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을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학습과제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학습과제는 없습니다. 이제 제출하는 학습과제는 좀 줄여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수 종목을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여줄 건데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거나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말도 좀 꼬이고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점차 좀 나아지는 모습 계속 보여줄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열심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은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그리고 윤한규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따라하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팔굽혀펴기 영상입니다. 요가 매트가 없어도 되고요. 어깨 넓이만큼보다 좀 넓힌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보면 팔을 다 피진 않았는데 이게 팔을 다 피는 게 맞습니다. 원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가슴 운동이기 때문에 이 가슴 부분을 좀 더 자극을 더 주기 위해서 팔을 좀 피지 않는 스타일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팔을 쭉쭉 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분 동안 최대한 많은 개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1분 동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생님은 정확한 동작을 위해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팔꿈치가 지금 원래는 다 펴져야 되고 내려오는 건 아이고 90도 각도가 돼야 된다는 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90도.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펴서 안 되는 친구들은 무릎 구부려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 잘 먹고 또 쉬고 나면 이제 근육이 발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무릎을 또 펴서 해보는 거예요. 강도 조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시면 돼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는 이 무릎이 이 팔꿈치가 뒤에 단 상태에서 이 무릎을 찍고 와야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것도 1분간 최대한 많은 개수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좀 빠르게 폭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순발력 측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복근 같은 경우, 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 뱃살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오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올라오는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착용을 했는데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저거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이제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힘이 길러지면 나중에 이제 학교 와서 측정해 봤을 때 아마 좀 빠르게 잘 나올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순발력 측정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면은 아마 미친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놀이터를 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자세 영상이니까 길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팔 동작이 지금 근데 진짜 못 뛰었네요. 선생님 원래 진짜 잘 뛰는데 이렇게 못 뛸 줄 몰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볼 수가 없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유연성 측정을 위한 암배다 윗몸 일으키기인데 선생님이 원래 이거 영상 편집을 하려다가 좀 실패하고선 여기다 그냥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진짜 유연했었는데 원래 한 27, 28까지 나왔었는데 연습이 이렇게 꺾여도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다리도 긴데 팔도 길어서 팔도 긴데 다리도 길어갖고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 보고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도 측정 2번 해서 한 번으로 측정을 할 거고요. 영상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해주시고 연습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등교 수업 하게 되면 선생님이 자세히 연습 방법, 그리고 자세 그리고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요령들 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등교 계약할 때까지 건강 좀 유의해 주시고 집에서라도 홈트레이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말고도 유튜브에 보면 운동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 영상들 보시면서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선생님 영상 따라하는 게 먼저겠죠.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기초적으로 좀 쌓아나가면 선생님 영상보다 좀 더 고급적인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 영상 보시면서 또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짓 하지 마시고 한번 주의 깊게는 아니더라도 얼핏 들으면서 한 번씩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 올리는 운동 영상도 잘 따라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